국그릇에 된장찌개가 담겨 있다.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국그릇에 코를 박고 먹는다. 그렇다고 내가 국그릇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국그릇은 도구이지 컨텐츠가 아니다. 책도 그렇다. 책을 좋아한다는 말은 잘못됐다. 돌이켜보니 그렇다. 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컨텐츠를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는 경제다. 경제는 반드시 책이 아니라도 좋다. 영상이나 사진도 좋다.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했다. 경제는 매력 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을 닮았고, 때로는 인생을 닮았다. 역사를 담기도 했다. 경제는 그것들을 닮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담기도 했다. 모든 것을 경제로 설명하는 것은 비판받기도 한다. 다만 환경에 더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에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와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농장에서 적과 작업을 한 적 있다. 한 가지에 너무 많은 과일이 달렸을 때 부실한 과일은 저절로 낙과한다. 그것은 자연 선택이다. 다만 농부는 임의적으로 가장 실한 과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뜯어버린다. 농부가 개입하여 과일을 뜯어버리는 것은 케인즈주의를 닮았다. 자연 선택을 돕는 인위적 개입. 농부는 가지에 달린 과일 중 실한 것과 실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야 한다. 초짜 농부는 달린 과실 중 실수로 실한 걸 뜯고 부실한 걸 남기기도 한다. 여지없이 부실한 과일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농부의 능력은 농장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실한 과일인지 부실한 과일인지를 아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불러일으켰다. 더 근본적으로 가자면 2008년 리먼 사태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엉망이었다. 일단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밟아야 하는 자본주의가 회복을 더디게 하고 급한 불을 끄며 진행하게 했다. 이대로 갔다가는 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엉망이 될 테다. 화폐 가치란 다시 말하면 달러 지위와 패권을 의미한다. 농부는 한 가지에 달린 여러 과일 중 더 크고 실한 과일을 키워내기 위해 멀쩡한 과실을 뜯어내야 한다. 그 출혈을 감내하지 않으면 그 가지에 달린 모든 과일은 꼬마과가 된다. 아까워 뜯지 못한 농부의 최후는 상품성 없는 과일을 생산할 뿐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마구잡이로 성장하는 과일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명분은 인플레이션, 이고 방식은 금리 인상이다. 앞으로 우수수하고 부실한 과일들이 떨어져 나갈 차례다. 그간 농부의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달려있던 과일들이 와르르 떨어질 것이다. 필사적으로 가지 중 실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 안목을 길러야 한다. 과일이 많이 달린다는 소문이 나자 초등학생은 물론 전업주부와 중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투자를 시작했다. 뭐든 잡고 있으면 성장한다는 확고한 믿음은 그래도 미국 주식은 안 망해. 그래프를 봐봐. 다 그렇다. 성장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과일을 여는 나무가 다시 새싹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와중 와르르 하고 부실한 과실을 떨구고 나아갈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들고 있는 과일은 되게 부실하다. 그들은 농사 한 번 지어보지 않고 적과를 시작한 초보 농부와 다름없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나 허무맹랑한 미래 비전 따위가 아니다. 현실적인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근래 투자를 시작한 이들은 마치 자신이 투자의 신이라도 된 듯 경제에 관해선 자기 철학을 갖고 있다. 국부론 한 권 읽어보지 않은 이들 혹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누군지 모르 이들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들먹거린다. 재무제표는 확인하지 않고 17세기 일본인들이 쌀 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캔들 차트로 미래 가격을 재단한다. 넓게 그려진 차트 위에 멋지게 선을 긋고 매집 구간, 개미털기,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언급한다. 단연컨대 내일 쌀값은 어제 쌀값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쌀값을 형성하는 것은 기온, 생산량, 인구 변화, 식습관, 문화 등 다양하다. 빨갛고 파란 그래프들 들여다 본다고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선 최소한 천문학, 심리학, 철학, 지리학, 수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란 책을 읽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차트를 살피고 투자하지도 않는다. 그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재무제표. 다. 공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혹은 재무제표를 확인하지도 않고 투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워렌 버핏은 말했다.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드디어 물이 빠진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많지 않던 물 빠지는 기간에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책을 읽으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본 기억이 없다. 다만 이들은 경제가 아니라 오로지 돈과 자산에만 관심을 가진다. 낙과 시기에 떨어진 과일은 안타깝지만 농장은 더 과감하게 부실 과일을 떨어뜨릴수록 성장한다. 그것이 세계 경제가 성장해 왔던 방식이다. 우리 딸이 성인이 되면 가장 권장하는 아르바이트로 격리 업무를 시키고 싶다. 가만히 앉아서 영수증을 붙이고 오른손으로 더존 프로그램의 숫자키를 누르는 사무직 노가다라는 격리직은 실제로 매우 바람직한 경제 공부이기도 하다. 회계를 공부하면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배운다. 돈을 지출했다고 마이너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는 한쪽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다른 쪽에 플러스를 기록한다. 경제에서 그냥 사라지는 돈은 없다. 어떤 경제 활동도 자본이 재화로 변경되지 증발되지는 않는다.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100만 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생겨난다. 한쪽에는 사라지고 한쪽에는 생성되니 사실은 그 균형이 맞는다. 격리 직원이 입력하는 단순한 차변과 대변은 감사를 통해 재무제표가 되어 그 회사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제주에는 붓끄다라는 표현이 있다. 표준어로 검색하면 용소 숨치다로 나온다. 이 표현은 감귤에도 사용된다. 크기가 커다란 과일은 껍질이 붓은 상태일 때도 있다. 즉, 알맹이는 부실한데 물을 많이 먹으면 껍질만 붓어서 크기만 키운 것이다. 이것은 상품이 되지 못한다. 어떤 회사가 인위적으로 규모만 키우기 위해 붓은 상태로 성장하고 있는지, 당도는 시원찮으면서 산도만 높은지, 어떤 비료를 사용하고 물은 얼마나 주는지, 햇볕은 얼마나 쐬고 있는지의 기록을 살필 수 있다. 아버지의 영농일지를 살피면 그의 농사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좋은 회사 찾는 법이다. 농사는 오늘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이 아니다. 경제도 그렇다. 투자는 오늘 하고 내일 수확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에 따라 언젠가는 꽃이 피고, 언제는 과한 과일이 열려 있기도 하고, 언제는 적과 작업으로 괜찮은 회사를 골라낼 때도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는 박영옥 님이다.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꼭 만나 뵙고 싶은 분이기도 하다. 그분의 별명이 주식농부. 다. 농장을 예로 들자면 지금은 적과 시기다. 우수수 부실한 것들이 떨어지고 실한 과일 위주로 한참을 더 투자하면 그때서야 수확할 시기가 온다. 앞으로 10년 적과 작업을 한 뒤 5년 성장을 하고 다음 5년에는 수확할 시기가 올 것이다.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